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모신 분은 141개국을 여행한 여행자 우물박 KJ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행계의 고인물인데 아이, 달탄양이 더 고인물이지.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도부터 해외여행을 시작했고 한일 월드컵 축구 보러 나간 게 첫 해외여행이었고 그 뒤에 여행에 빠져서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살고 있는 여행가 KJ입니다. 제가 알기로 141개국을 여행을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닐 수가 있죠? 정말 여행밖에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면 돈 벌어서 여행하고, 그리고 호주 5월 가서 돈 벌어서 여행하고, 캐나다 가서 어학연수 갔다가 또 여행을 하고, 회사 다니다가 또 때려치고 여행 가고, 여행에만 돈을 쓴 거죠. 진짜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그래서 욜로족, 그 말을 제가 옛날부터 썼어요. 진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1초 뒤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면서 살아보자. 여행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행만 한 거죠. 지금까지 여행 다니면서 쓴 돈을 다 합치면은 여행지마다 다르고 금액이 이제 다 달라서 얼마 쓴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계산을 해보진 않았는데 1억 언더? 141개국이라는 느낌은 한 2, 3억 썼을 것 같은데 배낭 메고 그냥 정말 도미토리 이런 데서 자고 하니까 그럼 제일 비싼 숙소는 얼마였어요? 한 3만 원 정도? 늘 그 이하. 카우치서핑 옛날에 진짜 많이 했어요. 한 6개월 정도는 세계 일주 할 때 계속 남의 집 들어가서 살면서 현지 문화 느끼고 여행하고 그러면서 돈 많이 아꼈죠. 숙박비를. 여행 다니면서 특별히 모으는 그런 기념품이 있어요? 첫 번째가 화폐. 뱅크노트를 작은 거, 중간 거, 큰 걸 다 모아요. 일단 부피는 작은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냉장고 마그넷. 마그넷 개수가 지금 676개. 도시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왜 도시가 예쁘면 또 2개, 3개 이렇게 사요. 또 여행을 많이 다니면 영어를 당연히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달타님, 제가 뭐 전공한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요,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는데 가서 내가 여행할 만큼 그리고 친구랑 얘기할 만큼 일상적인 대화 듣고 말하는 거는 다 하죠. 그래도 그럼 영어 말고 다른 언어는? 그래서 스페인 갔을 때도 너무 답답해갖고 스페인어를 좀 배워서 초급에서 약간 중급 사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죠. 그래도 조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정말 알파벳만 알아서 저걸 읽어야만.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르면은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냥 그 나라 언어만 써놓은 거예요. 근데 P는 우리가 푸 발음을 냈는데 러시아어는 R이에요. 그게 P가 R 발음 나고, 그러니까 C가 S 발음 나고, 기본적인 거, 필요한 거 이런 것들 여행용은 그냥 외우죠. 그런 것들은 또.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프리카에서 여행 인솔자를 하고 있고, 예전에 유럽 얼마 전에 코카서스 인솔 갔다 오고, 여행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돈 벌면서 여행하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인솔자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5년부터 했죠. 8년인데 3년은 코로나 때문에 놀았죠.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여행을 가셨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 세계 일주 시즌2를 떠나면서 여행을 하다가 한국 들어와서는 여행 강사, 대학교나 기업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에서 여행 쪽 강연을 하고 신문사에다가 여행 칼럼을 써주고 방송 촬영 몇 번 하면서 2015년도에 우연히 면접 자리가 생겨서 여행사에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에 미치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전 진짜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달타님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아프리카에서 게스트하우스면서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게스트하우스는 못했지만 그래도 인솔자 일하면서 아프리카를 계속 갈 수 있는 거에 만족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20대, 30대에 모으는 돈을 족족 다 여행을 쓰고 지금도 여행을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욜로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20대, 30대가 욜로족이어서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정말 응원해주고 무조건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할 거면 대학생 때 욜로족의 삶을 살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회사라는 곳에서 일을 하되 퇴사하고 세계 일주 가는 거는 반대를 할 거예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전문직이면 오케이를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 의사, 변호사 다 전문직이잖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사무직 취직을 했으면 그 경력이 다른 회사 갔을 때 누구라도 저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이도 많고 계속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 굳이 쓸 필요가 있나, 또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네요. 보통 현 사회가 그래요. 제가 지내와 본 바로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이쪽 길로 빠지면서 여행업에 완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버팀목이 되고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일반 회사에서 뜬구름처럼 여행을 욜로족으로 산다고 하면 20대에는 괜찮아요. 왜냐면 취직을 30대에 새로 해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30대 중반 후반이 되면서는 더 힘들어져. 이게 갔다 와서도 어디든 취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재취업이 가능하지 않으면, 저는 그 전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고 욜로 대신에 일을 하면서 휴가 때마다 나갈 수 있는 일을 하게끔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전 세계 나라 수가 237개라고 하는데 이제 아직도 못 간 나라가 절반. 그게 이제 남은 게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그리고 카리브의 섬들 중에 바베이도스, 빈센트 그라나다 등등 섬나라 들어가는 게 비행기가 너무 비싸요. 거기가 섬에서 섬을 다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지금 비싼 데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가기 힘든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그런 데 빼고는 거의 간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아직까지 여기를 아직도 못 갔다고 할 만한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몽골을 못 갔어요. 몽골을. 네. 여기 3시간이면 가는데 오히려 몽골을 못 갔어요. 진짜 가보고 싶어서 올해 7월에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녀왔던 여행지 중에서 이제는 갈 수 없어진 곳. 너무 아쉬운 게 저는 시리아. 시리아. 그 당시에 세계 일주 할 때 시리아에서 만났던 한국 사람들 지금도 여행자 모임하면 만나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 시리아 너무 아쉽다고. 근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아, 우리만 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 어쨌든 다녀왔으니까. 예. 근데 진짜 사람이 착해요. 거기는 정말 사람이 너무 착해서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여기는. 그래도 여기는 아마 평생 못 갈 것 같아 싶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제일 가까운 나라,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옛날에 금강산 투어 풀어주고 개성 풀어줬을 때 그때 제가 나이가 좀 있었더라면 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못 간 게 너무 아쉽고, 이거는 통일이 안 되면 절대 못 가는 거니까. 그리고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중동에. 근데 거기도 원래는 갈 수 있었던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도 지금 금지국으로 묶이면서 오만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오만까지 간 게 너무 아쉽죠. 선호하지 않는 여행지가 있어요. 근데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각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 가면 다 좋았어요. 그냥 딱히 막 안 좋았던 나라는 없었는데, 딱 한 나라 정말, 딱 한 나라. 콜롬비아. 2007년만 해도 남미 여행이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을 때였고, 그 당시만 해도 남미를 많이 안 갈 때였어요. 그때 콜롬비아에 들어갔는데 국경에서부터 여권을 주니까 무비자인데 여권을 이렇게 따로 빼요. 그러더니 자기가 여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좀 목이 마르대요. 저희가 마트 있으니까 콜라가 있을 거다, 음료수를 사다 주지 않으면 도장을 안 찍어주겠다고 배짱을 부리더라고. 육로로 건너고 있었는데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때 처음이었으니까 그게. 이걸 진짜 사다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그냥 안 사다 주고 기다렸어요. 왜냐면 무비자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2시간을 있다가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 다음 도시 갈러 버스터미널에서 티켓 사고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 2명이 와서 가방 검사해야 되니까 일로 올라오라면서 2층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진짜 팬티만 입고 다 벗고 가방 다 까고 그랬는데, 결론에는 우리를 수색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잉글리시 에스파뇰 딕셔너리가 있었는데 자기 안 그래도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주면 안 되겠냐고. 뭔가를 외국인한테 뜯어내려고 했던 정말 부정부패가 심했을 때, 그때는 결국에는 안 주고 시간 때우다가 나왔죠. 버스 타야 된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외국인이 저랑 아는 동생이랑 둘만 있었는데 둘만 내리래요. 너네 지금 어떤 거냐고. 아, 쟤네 또 이 가방을 열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 흙바닥에다가 가방을 다 열었어요. 근데 기사 아저씨가 팁을 주면은 그냥 보내준다 그러길래 아, 얘네가 원래 이런 나라구나 싶어서 그냥 됐다고 안 준다고 있다가 결국엔 패킹하고 또 가는데 24시간을 가는데 체크포인트 8번 동안 똑같이. 그래서 보고타에 도착해서 원래 일정이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그냥 멕시코 날아가자 해서 비행기 티켓 끊고 공항 가서 비행기 수속 짐까지 다 붙였어요. 이제는 떠난다. 아우 씨, 내가 콜롬비아 다시 오나 보자 이랬는데 공항에서 코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티켓팅 다 받고 들어갔는데 짐을 다시 꺼내갖고 온 거예요. 얘네들이. 커피를 브라질에서 사갖고 왔는데 마약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다 까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 안에 6명이 들어와서 그걸 막 까면서 빨리 패킹하라고 집어넣더니 도착 멕시코에서 봤는데 몇 개가 없어졌어. 훔쳤네. 훔쳐간 거예요. 그래갖고 콜롬비아를 그때 너무 증오했지. 다시는 안 간다. 근데 또 사람이 어떻게 또 인연이 또 가게 됐어요. 결국엔. 다행히 이제 콜롬비아는 또 좋은 추억으로 돌아갔죠. 또 되게 위험했던 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제일 위험했던 순간은 어떤 게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약간 술 취해 보이는 청년 둘이 길을 막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러고 이제 옆으로 와서 가려고 하는데 또 와서 세워요. 근데 한 놈이 제 핸드폰을 딱 채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 놈을 잡으러 뛰어가는데 아침에 공기가 되게 상쾌했는데 제가 또 춘천 출신이고 마라톤을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장비 무거운 걸 들고 뛰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얘는 잡을 수 있겠구나. 한 15분, 20분 정도 뛰었어요, 걔랑.
결국엔 잡았는데 이걸 뺏어갖고 돌아서는데 일행이었던 친구가 온 거예요. 그 도둑놈 일행이 걔가 발로 걷어찼는데 발길질이 이렇게 맞은 거예요. 안경 끝으로. 모자랑 안경이랑 다 같이 날아갔어요. 안 보이잖아. 나는 이게 일단 살아야겠다 그래갖고 희미하게 차가 안 오는 걸 확인하고 그 왕복 8차선 중앙선으로 뛰었어요. 옆에 가니까 이제 안 쫓아오고 가더라고요. 아 정말 그 당시에는 기분 나쁘고 무섭고 그랬는데 또 돌이켜보니까 또 재밌는 사건이. 자, 그러면 141개국 여행자 우물바 KJ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최고의 여행지 베스트 10 그럼 봤어요? 마운틴 고릴라? 안 봤으면 이거 얘기 못하죠. 여기서 봤으니까 얘기하죠. 여기 자료 나가잖아 이제. 저녁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지옥의 문만 덩그러니 딱 하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최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곳 1위는 어디죠? 대망의 1위는 아까 잠깐 나왔던 나라인데